다리가 불편하지는 않는데 붓고 두꺼워졌다고 느껴지는데 혹시 건강에 이상이 생긴 걸까요? 글쎄요. 알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무래도 하지 부종이 있으신 것 같네요. 우리 인체가 체액을 조절하지 못하고 하지 쪽으로 몰려서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의 몸은 일상생활을 통해서 물과 영양분을 흡수하고요. 노폐물을 배출시켜서 체액의 양을 적절하게 조절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 원인으로 신장이라든지 갑상선, 심장, 기능 이상이라든지 림프나 정맥순환에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하지 부종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간에 하지 부종을 방치하고 오래 놔두게 되면요, 정맥 내부의 판막이 손상되고 혈액이 역류하는 하지 정맥류로도 발전을 될 수가 있고요. 피부 착색이라든지 하지의 습진이나 궤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리가 자주 붓는다. 심한 경우에는 오전과 오후 사이에 다리 굵기가 완전히 다를 정도로 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잠잘 때 극심한 다리의 피로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하지의 둔한 통증이라든지 무겁게 느껴지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요, 일반적으로 다리를 올리고 누워 있으면요, 증상이 좀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 부종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좀 살펴보면요, 장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시는 겁니다. 건피디님께서도 같은 자세로 앉아서 일하시는 시간이 길고 많다 보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앉은 자세뿐만 아니라 강의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백화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처럼 선체로 오랫동안 그 자세를 유지하시는 분들에게도요, 다리가 쉽게 부을 수가 있습니다. 발과 종아리를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이 심장으로 되돌아오기가 어려워져서 순환이 나빠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을 충분하게 움직여서 걷거나 뛰기를 해야지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할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평소 운동 부족인 경우에는요, 근육이 감소해서 혈액순환이 나빠지기 쉽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본인에게 맞는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운동은 하다가 중단하게 되면은요, 아니함만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다음으로는 체온이 우리 몸에서 떨어져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발끝과 같은 우리 신체의 말단의 냉증은요, 혈액순환을 악화시켜서 우리의 심장과 가장 먼 다리 쪽부터 부종을 만들게 됩니다. 또한 몸이 차가워지게 되면요, 근육도 굳어버리기 때문에요, 더욱 다리가 붓기 쉬워지게 되는 것이죠. 몸을 따뜻하게 하면은 신진대사가 좋아지게 되고 혈액순환도 좋아지게 되어서요, 피로도 풀리게 되고 부종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부종의 원인은요, 과도한 나트륨 섭취를 들 수가 있는데요. 나트륨은 수분을 붙잡아두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혈압이 높으신 분들도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만 몸에 부종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시게 되면요, 불필요한 수분을 다 배출할 수가 없게 되어서 부종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보통 나트륨 하면 소금 아니면 짠 음식만 생각하시지만요, 대부분의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조미료에도요,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고요, 탄산음료에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식품을 드시는 것도 주의가 필요하겠죠. 부종이 체내에서 수분이 많이 쌓여서 만들어진 상태라고 한다고 알고 계시죠?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분 섭취를 피하신다거나 줄이는 경우가 있지만요, 이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수분 섭취량이 부족하게 되면요, 체내에서는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분을 오히려 끌어 모아두게 되는 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종을 방지하려면 적절하게 수분을 자주 섭취해 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지 부종의 경우에는요,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는 편인데요, 여성의 경우 호르몬의 균형의 변화로 인해서요,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은요, 몸의 수분을 모으려고 하는 작용을 하는데요, 배란이 끝나고 생리가 시작될 때까지의 황체기에는 프로게스테론의 분비량이 많아져서요, 부종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하지 부종이 오래되면 하지 정맥류가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하지 정맥류는 뭔가요? 요즘 제 주변에서도 하지 정맥류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직업 특성상 장시간 서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저도 약간의 하지 정맥류가 있는데요, 하지 정맥류라고 할 때 이 류자는요, 한자로 많은 분들이 머무를 류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혹이라는 뜻인 혹유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리 피부 밑에 있는 정맥이 부풀어 올라서 피부 겉으로 혹처럼 톡 돌출되어서 보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실제로는 외관상 아무런 증상이 없는 멀쩡한 다리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도 여기에 해당되고요. 저도 모르게 저절로 얻어진 일종의 직업병인 것이죠. 학교 선생님 중에서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다리지만요, 평소 다리 부종이라든지 쥐내림, 저림, 통증부터 혈액순환 장애 등을 겪고 계신다면요, 잠복성 하지 정맥류를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 정맥류 증상을 살펴보면요, 다리가 무겁고 피곤하다거나 다리에 통증이 있기도 하는데요, 종아리 쪽에 통증이 많이 나타나는 편입니다. 아침보다는 저녁 때 다리가 붓는 편이고요, 자다가 다리에 쥐가 자주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다리에 가려움증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다리 쪽으로 또는 다리 쪽에서 심장 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 밖에도 피부에 색소 침착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피부 궤양이 발생하기도 하고 다리에 푸릇한 혈관이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심해지게 되면요, 정맥에 있는 판막이 손상이 되어서 혈류의 맴돌이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특정 부위의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몰리게 돼서 혈관이 점점점 팽창하게 되어가지고 피부 밖으로 톡 돌출되어 나오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기도 하고요, 중력에 의해서 혈액이 심장까지 올라오기가 힘들어서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단순 하지 부종과 하지 정맥류는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하지 정맥류의 경우에는요, 아침보다는 오후 시간에 늦어질수록 종아리 하단이 점점점 심하게 붓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거나 저림 등의 증상이 흔하게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는요, 정맥 순환제를 복용하시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확 사라지는 것을 느끼시게 됩니다. 반면 일반 부종이라든지 하지 부종의 경우에는요, 다리만 붓는 게 아니라 손이라든지 얼굴, 몸의 다른 부위도 잘 붓는 편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부종은요, 오히려 자고 일어난 아침에 더 많이 붓고요, 점심 이후로는 점점 빠져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부종의 원인으로는 갑상선 쪽이라든지 아니면 콩팥, 신장 쪽에 질환이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평소에 하지 부종, 하지 정맥류의 안 좋은 습관이나 도움이 되는 습관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질문하신 것처럼 좋은 습관과 좋지 않은 습관이 있는데요, 구두나 하이힐을 장시간 신는다든지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서 있거나 앉아 있다든지 움직임이 많지 않아서 운동 부족이 생기는 것도 다리를 꼬는 행위도 좋은 습관은 아닌 것이죠. 하지 부종이나 하지 정맥류에 도움이 되는 습관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바로 운동입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죠. 이 원리를 안다고 한다면요, 까치발을 들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계단을 오른다거나 목욕이나 사우나를 하시는 것도 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족욕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리라든지 발을 마사지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발 마사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희 집사람이 임신했을 때 생각이 나는데요, 저녁 때마다 발 마사지를 해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발 마사지를 하면서 태교도 하고 했었는데요, 막달에 가까울수록 발이 정말 너무 많이 붓더라고요. 저희 집사람 다리를 주물러주면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다음으로는요,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인데요, 개인적으로는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개선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더 이상 혈관이 심하게 툭 튀어나오지 않게 막아주는 정도의 사용 용도는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오히려 혈액순환에는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권해드리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을 하실 때는요, 압박 스타킹을 신고 하신다면요, 운동 효율이 좋아지기는 합니다. 다리가 무거워지는 현상도 많이 개선되기도 하고요. 주무실 때 다리를 심장보다 조금 높게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만, 다리만 높게 하시면요, 오히려 무릎에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무릎 뒤 오금 있는 곳에 쿠션 같은 것들을 놓고 다리를 높이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지 부종과 또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